BTS 제이홉과 재민,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손흥민, 영원한 오빠 남진, 트로트 여왕 장윤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각계각층 유명인들의 연이은 기부 챌린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시면 그 기부한 액수가 지자체의 문제 해결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연결되는 그런 제도고요.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특정한 지자체에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제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비싼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플렉스라는 개념이 유행하고 인생은 한 번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비를 마다하지 않는 욜로가 대세였는데요. 기부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당장은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뭔가 남기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거죠. 가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기부한다라는 거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특별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농촌 지역, 특히 이제 우리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지자체가 운영되는 건 결국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하고 지원하고 자체 세수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죽으면 이게 다 줄면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제 선순환 사이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새로운 재원을 확보를 하면 이 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시설이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안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데 사용하게 되고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티브가 되었던 일본의 경우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선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라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모금 경쟁이 과열되며 본래의 의미는 퇴색된 채 환금성이 높거나 고액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2020년에는 고향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이르러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일본. 우리나라는 일본의 선례를 학습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스템 및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은 본인 기부한 금액의 30%는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됩니다. 지금 현행 법률에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1년에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우선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게 되면 인구 감소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직접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지자체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첫 해에 243개 지자체에서 약 52만 건의 기부를 통해 약 650억 원의 기부금이 모금,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사연으로 기부를 결심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실례합니다. 이름처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환숙 씨 댁은 지난해 3대 11명의 가족들이 청양군에 기부를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버스 마지막 정류장에서 차를 내려서도 한 15분 정도 산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데서 살았고요. 지금 고령의 친정 엄마 아직 계시고 또 막내 동생이 이제 고향을 지키고 있는데요. 네, 청양이 제 고향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지만 온 가족이 한데 마음을 모아 선뜻 돈을 기부한다는 것은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지 않았다면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고향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고향이 소멸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아이들의 외가가 아이들이 늙을 때까지 가고 싶을 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니까요. 예. 고향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곳에 온전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 소멸되어가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5, 60대는 고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하 30, 40대는 고향에 기부하기보다는 고향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답례품, 또 세제 혜택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20, 30대의 경우에도 기부가 많이 있는데 20, 30대의 경우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기부하는 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연령이나 세대, 소득 등 다양한 거에 따라서 기부하는 방식이, 기부하는 동기부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무엇이든 고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낸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긴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지자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란 출생률, 고령 인구, 생산 가능 인구수 등을 고려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농촌 기반의 곡성군은 여느 농촌과 같이 꾸준한 인구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고 지역이 노령층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곡성은 전국에서 말하는 지방소멸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그래서 출산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요. 1년에 지금 신생아 수가 44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지방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이에요. 9%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열악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다면 혹시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전에 14만까지 이르렀던 인구가 지금 현재는 2만 7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또 위축되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서 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고 이게 이제 그 안 좋은 순환고리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그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자체가 진행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뜻. 한마디로 도시의 발전이 저해되고 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곡성군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인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모금을 통해 곡성군이 가장 먼저 내건 사업은 지역의 한 청년이 제안한 내용. 곡성군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박종환 씨입니다. 올해 40의 나이이지만 곡성군에서는 매우 젊은 축에 속하는 청년이라는데요. 지금 저는 곡성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빼고 항상 지금 곡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업을 잇기 위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인 곡성에 남았다는 박정환 씨.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프라가 부족한 곡성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저는 뭐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지방 소멸 지역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아기를 낳으면 뭐 돈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상으로 불편한 게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많이 불편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아까 일단 병원 아이들 병원이나 솔직히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아프면 갈 데가 여기 솔직히 변변치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기가 아프다고 하면 퇴근을 하고 병원을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보분 소요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병원 한번 다녀오는 시간들이요. 박정환 씨가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으로 제안한 사업도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요. 곡성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소아과조차 없다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곡성군에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라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는 10년 넘게 소아과가 없고 그 소아과가 없음으로써 아이들이 관외에 그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실제 엄마가 아기 4명을 데리고 고속도로를 타다가 빗길 운전에 사고가 나서 아이들과 엄마가 다쳤던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 다른 지역과 그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안한 박정환 씨 역시 곡성군에서 2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소아과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3살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아직도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 애들 감기는 성장통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박정환 씨는 아이가 조금만 처져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아니 엄마 봐봐 소연아. 엄마. 병원 갈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얼른 가서 약이라도 사와야 될 것 같은데. 타 지역의 소아과에 가기엔 늦은 시간. 소아과 가는 것 때문에 진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약을 못하고 가는 경우에는 무작정 이제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대기하는 시간이 뭐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저희는 또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이 2시간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가면 거의 한나절 이상은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가. 곡성군에 병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성인들을 위한 곳뿐. 운이 좋으면 군 보건의료원에 소아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되기도 하지만 1년 남짓 근무 후 떠나면 언제 다시 소아과 공중보건의가 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때문에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도 1시간 거리의 대도시로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퇴근 후에 소아과를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약국에서 비상약을 항시 사다 두는 것이 일상이 됐다는데요. 뭐로 비벼요? 아세트아미노펜? 샴푸. 네. 네네. 이제 뭐 항상 오시니까 저랑 상의해서 약 일단 응급조치하게 그런 식으로 종종 자주 오셔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응급 약을 소아과 못 가셔서 오시는 엄마 아빠들 좀 있으세요? 그렇죠. 급하게 오시죠. 저 퇴근하려고 할 때 특히 그 무렵에 병원 또 그나마 소아과가 아니라더라도 내과나 이런 데 있어도 그나마 빨리 문 닫으시니까 그때 저는 약국 조금 더 늦게 닫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오시죠. 종환 씨에게는 생업이 있는 생활터전이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곳조차 없는 시골 생활.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 솔직히
그냥 속으로 아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대부분 안 먹어본 젊은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여기 남아 계시는 이유는 뭐세요? 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불편함들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곡성에 살고 있는 더 좋은 것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불편한 부분만 없애준다 하면 곡성 젊은 사람들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곡성군에서도 자체 세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곡성 세계 장미축제 현장은 전국에서 찾은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좋은 기회.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히며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아과 사업은 5월 8월에서 9월 사이에 추진을 실질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일주일에 2번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관외로 부득이하게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그 진료 교통비 지원이나 진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지원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소아과 선생님을 실제 이곳에 모셔서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기부금의 중요성이 큰 만큼 기부의 또 다른 기쁨,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들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보람은 물론 선물까지 따라오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기부를 처음 해봤는데 기부를 하니까 제 마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인스타에 그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해가지고 소아과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장미축제 온 김에 와보자 해가지고 와서 그냥 하게 됐어요. 오,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시고. 저희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는 대도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이나 답례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내가 전국에 어려운 지자체, 힘든 지자체, 또 잘 사는 지자체 이 모두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런 초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기부 방식도 더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모금 액이, 기부 상한액이 이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기부라고 해서 그 지자체에만 기부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특색이 있는 사업에도 기부자가 직접 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금 방법에 좀 제한이 좀 있었는데 지자체가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모금을 하는 지정 기부제의 시행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쓰일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지정 기부제가 가능해지며 지자체에서는 기금이 필요한 사업들을 내걸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정 기부 사업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입니다. 인구의 유출 또한 심각해 지난 4월에는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면단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이례적인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난해 16명이나 전학을 온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정산 초중고 학생들로 꾸려진 탁구부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여자팀이 새롭게 중고등학교가 다 창단을 했고 그 여자팀 선수들만 12명 정도가 새로 들어왔고 저 역시 작년에 이제 저희 아들들 2명 데리고 내려왔고 그러니까 많은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시골 마을의 초중고 탁구부 학생들이 여러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학교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인데요. 6명으로 시작됐던 탁구부가 현재는 45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시골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탁구부가 연계돼 있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이들이 탁구를 배우기 위해서 청양군에 전입을 오는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이 16명에 학부모와 가족 22명 해서 총 38명이 전입을 했어요. 저희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한정적인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연습 공간 부족으로 줄을 서서 연습을 해야 할 정도라는데요. 부족한 예산의 부담은 어쩔 수 없이 탁구부 학생의 부모님들 몫이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득 수준이 도시만큼 높지 않은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예산도 따로 편성이 돼 있고 이제 그 부족한 것도 외적으로 시합이 1년에 한 1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나갔다 한 3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다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은데 운동을 해야 되면 식비, 그러니까 점심 저녁 다 먹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식비 같은 경우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그 예산 갖고는 절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부모들이 학교 한 끼는 지자체에서 해주시는데 한 끼는 저희가 부모들이 해결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용품이 워낙 고가가 되다 보니까 예산 갖고는 쓰면 외적인 것들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용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더 많은 성적을 잘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선수들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연습량이 많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러버 한 장의 가격은 대략 7만 원 선. 부담스러운 가격에 최대한 아껴 쓰고 오래 쓰다 보니 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러버 같은 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뭐 한 달에 2번 뭐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해서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늘고 하면서 예산은 일정한데 선수가 배로 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이제 힘의 차이에서 틀려지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중고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정도 교체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무다 보니까 공을 치다 보면 그러니까 탄력이 있는 것들이 다 생기니까 그게 이제 마모가 되니까 그게 이제 회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주기가 거의 한 2주, 한 달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갈아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꿈은 크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 탁구부인 서동선, 서은비 남매. 5학년 오빠를 따라 동생도 탁구부에 가입해 국가대표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동선아, 일로 와, 수박 먹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두각을 나타내며 쑥쑥 실력이 늘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은 기쁨도 크지만 그만큼 걱정도 많아집니다. 장비 같은 거는 솔직히 이제 좀 많이 금액적인 게 크다 보니까 일반 다른 서민들이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유니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발, 양말, 그다음에 라켓, 그 라바가 가는 것까지 소모품이랑 하다못해 탁구공까지 가야 되고 그거에 따른 장비들이 어느 정도는 와줘야지 애들이 훈련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러버 바꿨어. 농사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는 동선, 은비 남매의 부모님. 남매를 운동선수로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농촌의 가정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학교 애들을 데리러 이제 훈련 끝나고 가면은 데리러 가는데 거기에 아들 이름 있는 거 보면 이제 왠지 좀 뿌듯하고 뭔가 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거니까 저는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후원해서 밀어줄 생각인 거예요. 동선이는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이요? 그냥 아시안 메달 따는 거요. 3위권에 드는 거요.
엄마 아빠 꼭 제가 메달 따서 돈 많이 벌고 놀러 가고 싶은데 많이 놀러 가 드릴게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청양군에서도 일정 부분 탁구부에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데요.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로 탁구부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5월부터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 청양군의 또 희망이기도 하고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또 큰 인구 유입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탁구의 또 메카 도시로 또 꿈을 꿀 만한 그런 큰 자랑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훈련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례품도 잘 갖추어 만발의 준비를 마친 청양군. 시골 탁구부 학생들의 꿈을 담은 소중한 답례품입니다. 정성이 모여 기적이 될 날이 머지않아 오겠죠. 고향사랑 기부제의 실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동네 또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 지역은 어떻게 사는지, 누가 사는지, 어떤 특산품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양쪽의 효과가 2배로 나는 거잖아요. 이게 기부의 힘이죠. 흔히 우리의 마음에는 3개의 고향이 있다고 하죠. 태어난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살고 싶은 곳.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소멸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